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옛글 속 인생 수업의 지혜는 목민심서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 그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 평생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유배지에서 쓴 책 목민심서에는 백성을 다스리는 수많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한 구절이 있습니다.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선기구 분위 3등 기상등우 분위 3급 중등하등 가귀 1급. 뜻은 이렇습니다. 굶주린 가구를 선별하여 세 등급으로 나누고 그 가운데 상등은 다시 세 등급으로 나누며 중등과 하등은 각각 한 단계로 나눈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조금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등급으로 나눈다고. 하지만 정약용의 생각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지금처럼 복지제도가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면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어려움에 빠지곤 했습니다. 논에는 벼가 자라지 않았고 밭에는 곡식이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집집마다 굶주림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이때 관아의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구휼이라고 했습니다. 백성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곡식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나누어 줄 만큼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지경인 집도 있고 조금만 버티면 살아갈 수 있는 집도 있고 아직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같은 양을 나누어 준다면 정작 가장 급한 사람에게 충분한 도움이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아주 중요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위급한지, 누가 조금 더 어려운지,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이렇게 백성들의 형편을 세밀하게 살펴야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굶주린 가구를 그냥 하나로 묶지 않았습니다. 세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다시 더 세밀하게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은 막연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해야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이 방법은 사람을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자는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살리는 일은 큰 제도보다 먼저 사람을 자세히 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정약용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백성을 구제하는 일을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하나의 무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고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은 이미 며칠째 밥을 먹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울고 있었고 노인은 기운이 없었습니다. 어떤 집은 형편이 어렵지만 그래도 며칠 정도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집은 조금만 도와주면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 어려운 집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굶주린 가구를 먼저 골라내고 그 다음 세 등급으로 나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 즉 상등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다시 세 단계로 더 나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에서도 형편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당장 오늘이 위험한 상황이었고 누군가는 며칠 안에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움도 같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당장 많은 도움이 필요했고 누군가는 조금만 도와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정약용의 생각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도움은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관리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을 멀리서 보지 말라고.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살피라고. 그래야만 누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이 세밀한 기준은 단순한 행정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을 살리려는 마음에서 나온 지혜였습니다.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관리가 창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집은 노인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아이들이 5이나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일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곡식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많은 집은 다시 굶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같이 나누는 것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정약용의 생각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말을 많이 듣습니다. 공평하게 나누어라. 그래서 공평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 같은 양을 주고 같은 대우를 하는 것, 겉으로 보면 아주 공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보았습니다. 겉으로 같은 것이 반드시 공평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형편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은 노인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집은 어린 아이들이 여럿 있습니다. 어떤 집은 일할 사람이 있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집은 이미 기운이 다해 도움을 받지 않으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두에게 같은 양의 곡식을 나누어 준다면 겉으로는 공평해 보일지 몰라도 정작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는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진짜 공평은 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조금의 도움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 진짜 공평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리는 겉으로만 공평해 보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누가 가장 급한지, 누가 가장 힘든지, 그렇게 사람을 깊이 보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공평이라는 말은 진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공평은 모두에게 같은 것을 주는 일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사람을 먼저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고을의 이야기입니다. 그 고을에도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이 부족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새로 부임한 한 관리가 백성들을 직접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들어가 보았습니다. 누가 얼마나 어려운지, 누가 당장 위험한지. 그리고 그는 백성을 몇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집, 조금 버틸 수 있는 집, 조금만 도와주면 다시 일어설 집, 그리고 곡식을 다르게 나누었습니다. 몇 달 뒤 그 고을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관리의 이름을 오랫동안 기억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백성을 자세히 살폈을 뿐이었습니다. 정약용의 이 말은 단순히 옛날 행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일은 언제나 세밀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겉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조금만 도와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돕는 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잘 살펴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약용은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을 자세히 보라. 겉으로만 보지 말고 형식적으로 보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의 삶을 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제도보다 사람을 살피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목민심서의 한 구절은 아주 짧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백성을 살리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세밀하게 나누어 도와주라는 말. 그것은 사람을 차별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필요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사람을 살핍니다. 누가 정말 어려운지,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그렇게 사람을 자세히 보는 마음. 어쩌면 그것이 정약용이 말한 백성을 살리는 진짜 지혜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옛글 속 인생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